당신이 거의 모든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방식은 과거의 어떤 사람에 대한 내면화된 경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의 관계를 현재의 관계에 투사하고 그 베일을 통해 현재의 상호작용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자유롭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누군가는 그 사람을 당신처럼 경험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난 나의 본래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당신의 개인사적인 지식, 습득된 지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지식은 당신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모든 신념과 개념들입니다. 경험은 당신의 일상적인 축적된 지식에 의해 영향받고 있습니다. 경험은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적된 신념과 이해를 가지고 자각함으로써 경험의 자발성에 간섭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험은 잠재의식의 정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것은 기억, 사고, 그리고 과거에서 온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등의 끊임없는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경험 위에 덧씌웁니다. 그리고 관계 그 자체에 특별한 느낌을 덧입힙니다. 그 결과 최소한 경험의 한 부분은 과거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눈에 띄게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간섭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거부하는 것은 일어나는 경험들의 자발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자 할 때 가지게 되는 난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조종하려 합니다. 경험을 조종하려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경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과거 지식의 필터를 통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짊어지고 온 기억에서 관계를 끌어내어 순간순간 갖다 붙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계속 머물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과거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당신은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화가 나. 하지만 그 상황을 탐험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 경험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망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통 행위라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사람에게 정말로 화가 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 생각 자체가 그 순간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것은 반응이고 기억입니다.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수준에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정말로 함께 존재하길 허용한다면, 그 현실을 온전히 느끼고 현존한다면, 우리는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경험은 자신의 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가 마음의 작동, 투사, 감정 전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화를 내는 그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파트너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신념들을 놓아버린다면 현실은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념들을 놓아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각은 우리의 현실이 부분적으로는 과거에서 온 정신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의 정신적 특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비어있는 특질, 즉 현존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완전한 직접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판단, 저항, 거부, 조작 등등입니다. 이러한 간섭을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며 그 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전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만져질 수 있고 직접적이면서 살아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에 씌워진 여러 층의 베일들이 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우린 있는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내적 행위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참 존재에서 분리됩니다. 만일 경험과 함께 현존하기만 하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경험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며 우리는 마음이 그 순간 경험에 간섭하고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념과 개념이 개입되어 있음을 봄에 따라 우리는 경험의 정신적인 특질, 그것의 비어 있음과 실제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신념을 덧입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서 가져온 투사에 근거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투사는 우리가 그 순간 특정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명료함과 이해, 현존의 자각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도 아직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 순간에 대한 마음의 반응과 투사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1차적 현현을 간섭하는 내적 활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의 내용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미지, 아이덴티티, 에고 구조, 개인사에서 오는 프로그래밍, 투사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간섭입니다. 경험의 내용이 투사이며 하나의 입장임을 인식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함에 따라 자각에 비춘 우리의 경험을 매 순간의 진실한 실제로 변형시킵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참 모습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경험의 정신적인 내용을 조사해 볼 때 우리는 경험이 마음속의 모든 지식인, 이미지, 반응, 투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단순하고 심오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구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상화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생각한 것이 마음의 구조 안에서 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의지하는 몸의 이미지는 몸의 구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이름의 꼬리표로 동일시해서 특정한 시간, 공간의 존재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상화이며 그 사람은 누구이다라는 틀에 가두어 놓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서 경험하는 실제가 취하는 하나의 현현이고 형상입니다. 마음은 그 인상을 기억하고 분리될 수 없는 참 존재의 하나 됨으로부터 그것을 추출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포장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당신이 식사를 하며 숟가락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숟가락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경험하는 숟가락은 진짜 숟가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건 숟가락의 구상화입니다. 즉,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 부여하는 어떤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우리가 숟가락이라 부르는 하나의 대상을 창조하고 실제가 지금 이 순간 취하는 그 형상에 그 대상을 투사합니다. 만일 구상화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 없이 이 형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숟가락을 그곳에서 특별한 모양과 색채로 나타난 현존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 숟가락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당신의 손에는
음식을 입에 떠넣기 위해 사용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런 정신적인 작동 없이 숟가락을 본다면 그것은 숟가락처럼 보이는 어떤 것, 숟가락의 홀로그램에 더 가깝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구상화가 없을 때는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숟가락으로 동일시되는 익숙한 정신적 이미지가 없는 음영과 색채를 지닌 빛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불투명하고 견고하게 보이도록 하는 건 숟가락을 정신적으로 이미지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구상화나 정신적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스스로를 홀로그램으로 형성하는 광대한 빛의 필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구상화 때문에 빛 그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빛이 취하는 색채와 모양만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이런저런 대상이라 이름 붙입니다. 이 정신적 대상은 우리를 빛의 필드와 접촉하지 못하게 단절시키는 불투명함입니다. 숟가락의 예를 다른 경험들로 확장하면 우리가 자신으로 존재하는 데에 습득된 지식이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구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상화된 경험은 정신적으로 만들어진 대상이 된 추상적 개념과 인상들입니다. 우리는 경험에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매 순간에 끼어들고 이런 마음의 대상들이 실제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그 경험을 실체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험을 구상화하는 이 과정은 계속되며 우리는 과거에서 온 이전의 구상화들을 끊임없이 적용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 못하고 구상화된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진 구상화들을 지금 이 순간에 덧붙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구상화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 표상, 그리고 정신적 구조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들로 매 순간을 단단히 포장하기 때문에 참 존재의 역동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참 존재는 항상 제한되고 특정한 개인의 포장을 통해서만 현현됩니다. 경험, 자각,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구상화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존재와 경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 포장의 층들을 계속해서 쌓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생겨납니다. 이전의 장에서 우리는 수행이 매 순간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리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이제 구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으므로 우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끼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신적으로만 작업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상화에 갇힌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각과 현존을 가지고 경험을 관찰하는 것은 구상화를 구상화로서 드러냄으로써 거기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구상화를 계속 유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고 구상화들이 진짜라고 믿음으로써 구상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상화들이 정신적인 구조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들은 투명해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일시하고 있는 구조들이 무엇이든 적으로 취급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합시다. 수행의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구상화들과 직접성의 결핍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하고 거기에 현존하며 그 안으로 탐구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조차도 우리는 판단의 덫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장애물과 충들은 용해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더욱 든든히 땅에 발을 붙이고 현존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용해되면서 매 순간의 참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는 경험 속에서 직접성을 더욱더 크게 느낍니다. 마침내 우리는 직접성이 사실 현존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즉, 경험이 참으로 직접적이 될 때, 어떠한 마음의 구조도 끼어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이 순간 참으로 온전히 경험 속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현존이라 부르며 본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인 현존이다. 난 이 순간 여기에 있다. 나의 경험은 과거에서 끌어온 마음의 구조물이 아니다. 나는 실제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개입 없이 경험하고 있다. 나는 자각이며 의식이다. 그 자각과 의식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현존하며 나는 나 자신을 바로 그 존재로서 경험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되지 않을 때, 또 마침내 직접성을 가지고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자신과 경험에 대해 내적으로 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내적 행위도 하지 않기, 그리고 자신으로 존재하기가 정확히 같은 것, 단지 여기에 존재하는 단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나는 자각하는 바탕이다. 이 사실의 인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직접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즉, 사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직접성 속에서 자신을 경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의 내용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순간에 슬픔을 경험한다면 나는 그것을 직접성을 가지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며 그때 내가 이 현존이자 온전함이며 자각, 빛남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 자각 안에 어떤 곳에 슬픔의 정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슬픔을 자각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각이 경험 속에 일어나는 1차적인 것임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의 참 현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며 항상 변화합니다. 더 나아가 경험하는 자와 경험 대상이 완전히 만난다는 의미에서 둘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이 참으로 직접적이 될 때 그둘은 하나가 되며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의 본성으로 경험합니다. 나는 그저 여기에 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나 자신으로 있는 나는 어떤 개념도 아니고 마음의 구조물도 아닙니다. 이 나는 바로 현존이고 자각이며 빛남으로 만들어진 참 존재의 명료함으로 이루어진 생생히 살아있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관한 이전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기와 자신으로 존재하기, 본래 모습으로 존재하기 사이의 연결성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 자아, 자각, 현존, 나의 존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것, 그 경험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부적인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성과 함께 모든 것에 완벽하게 침투해 있는 자각과 함께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초기에는 직접성이 내적 경험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경험이 직접적인 것이 됩니다. 뭔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기가 오직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만 본래 모습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입니다.